살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특히 자식 일은 더 그렇죠. 3년 전 우리 아들이 여자친구를 처음 데려왔을 때가 생각납니다. 키도 작고 얼굴도 창백하고 밥도 잘 못 먹는 모습을 보고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소연이에요. 제 여자친구. 아들은 그렇게 소개했지만 어머니의 눈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저 아이는 몸이 약해 보였어요. 결혼하면 고생할 게 뻔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저 아이 몸이 너무 약해 보이지 않니? 하지만 아들은 고집이 셌습니다. 사랑한다고 자기가 평생 잘 돌볼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결국 제가 졌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결혼한 지 1년 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소연이가 쓰러졌어요. 지금 병원에 입원했는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역시나 제 걱정이 현실이 된 겁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며느리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고 아들은 초췌한 모습으로 병실 밖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래?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대요. 스트레스랑 과로가 겹쳐서 당분간 입원 치료받아야 한대요.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소연이는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지만 병원 생활에 답답해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하루 종일 병실에만 누워 있으니 얼마나 갑갑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퇴원하면 어디서 요양할 것인가? 아들은 회사를 다녀야 했고 집에 혼자 두기에는 며느리 상태가 너무 불안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소연이 입버릇처럼 말했듯이 일찍 돌아가셔서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소연이를 엄마 집에서 좀 돌봐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출퇴근하면서는 도저히.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며느리와 둘이서 한 집에? 그것도 병수발까지 들면서? 결국 며느리 소연이는 제 집으로 왔습니다. 아들이 짐을 들고 소연이는 힘없는 모습으로 문턱을 넘었습니다. 제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폐 끼쳐서. 아니야, 괜찮아. 어서 들어와서 쉬어.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솔직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동안 혼자 살면서 익숙해진 제 생활 리듬이 있었는데 갑자기 젊은 며느리와 24시간을 함께 보내야 한다니. 게다가 아픈 사람을 돌봐야 한다니. 내가 뭘 하겠다고 이런 걸 허락했나. 속으로 후회도 됐습니다. 첫날부터 불편함은 시작됐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제 습관인데 며느리가 자고 있으니 부엌에서 소리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설거지 소리, 냉장고 여닫는 소리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웠어요.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낯선 시어머니 집에서 눈치 보며 지내는 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넌 쉬어. 아픈데 무슨. 괜찮아요. 이렇게 계속 누워만 있으니까. 둘 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서로 말을 아꼈고 표정을 살폈고 눈치를 봤습니다. 저녁에는 아들이 들렀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소연이는 어때요? 괜찮아, 걱정 마.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말을 섞어봐야 몇 마디 안 됐고 서로 어색한 공기만 감돌았습니다. 밤이 되면 더 힘들었습니다. 혼자 방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이걸 언제까지 해야 하나? 한 달? 두 달? 며느리 방에서는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래가 끓는 소리, 뒤척이는 소리. 저 애도 힘들겠지. 그렇게 생각은 했지만 마음이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작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저는 소연이에게 아침에 미역국을 끓여줬습니다.
병에는 미역국이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소연아, 미역국 먹어. 몸에 좋아. 그런데 소연이는 숟가락만 들었다 놓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저 미역국은 잘 못 먹어요. 비린내가 나서. 그 말에 제가 무심코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 병에는 미역국이 제일인데. 좀 참고 먹어야지. 소연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리고는 억지로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표정이 편치 않은 게 보였지만 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참, 요즘 젊은 애들은 입이 까다로워. 그날 저녁 아들이 왔을 때 소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나 내일은 집으로 갈래.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여기 있으니까 어머니 힘드실 것 같아서. 아들이 제 눈치를 봤습니다. 저도 눈치챘습니다. 소연이가 불편해하고 있다는 걸. 그날 밤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소연이가 좀 예민해져 있어요. 아프니까. 이해해주세요. 나도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 앤 왜 그렇게 까탈이야. 미역국 한 그릇도 제대로 못 먹고. 엄마, 그게 아니라. 됐어. 알았어. 속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싶기도 하고 며느리가 이해가 안 가기도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로 말을 더 아끼게 됐습니다. 필요한 말만 했고 웃음은 거의 없었습니다. 소연이는 제가 챙겨주는 음식을 잘 안 먹었습니다. 입맛이 없다고 했지만 저는 마음이 상했습니다. 내가 정성껏 해주는 건데. 어느 날 오후 소연이가 거실에서 혼자 울고 있는 걸 봤습니다. 조용히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제 발소리를 듣고는 황급히 얼굴을 돌렸습니다. 괜찮아? 네, 어머니. 그냥. 몸이 좀 아파서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마음이 아파서라는 걸.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저 애도 힘들겠지. 친정 엄마도 없이 낯선 시어머니 집에서 처음으로 며느리 입장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26살, 겨우 결혼한 지 1년 반밖에 안 된 어린 나이에 큰 병을 얻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의지할 곳은 남편뿐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도 직장 때문에 낮에는 없고 시어머니와 둘이 어색하게 지내야 합니다. 얼마나 외롭고 무섭겠습니까? 열흘째 되던 날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날 아침 소연이가 갑자기 열이 났습니다. 이마가 뜨겁고 온몸을 떨었어요. 소연아, 괜찮아? 황급히 달려가 이마를 짚어봤습니다. 열이 펄펄 끓었습니다. 어머니. 춥고 머리가 아파요. 그때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머리로는 며느리가 불편했지만 막상 아픈 모습을 보니 그냥 어린애 같았습니다. 내 딸처럼 안쓰러웠어요. 기다려, 엄마가 해줄게. 해열제를 먹이고 찬물 수건으로 이마를 식혀줬습니다. 손을 잡고 옆에 앉아 있었어요. 괜찮아, 금방 나아질 거야. 소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이렇게 폐만 끼쳐서. 무슨 소리야. 가족인데.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가족이지. 내 며느리고 내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잖아. 오후 내내 소연이 옆에 있었습니다. 손을 잡아주고 죽을 쓰고 물을 떠다 줬습니다. 저녁 무렵 소연이 열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쉬세요. 아니야, 엄마가 여기 있을게. 감사해요. 정말로. 그날 밤 소연이가 잠든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애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었겠지. 엄마가 없어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 일 이후로 뭔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소연이에게 더 자주 물어봤습니다. 소연아,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어머니가 편하신 걸로. 아니야, 네가 먹고 싶은 걸 말해봐.
소연이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 토마토 진짜 좋아해요. 그래? 그럼 내일 사올게. 작은 대화들이 쌓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소연이가 거실 창가에 앉아서 바깥을 보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날이었어요. 소연아, 날씨 좋지? 네, 어머니. 정말 좋아요. 얘야, 엄마가 그동안 많이 서운했지?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해서 참았습니다. 소연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죄송해요. 제가 처음에 너무 예민했어요. 아니야. 엄마가 내 마음을 몰라줬어. 아픈데 얼마나 힘들었겠어. 둘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나눴습니다. 소연이는 어렸을 때 부모님을 여의고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외할머니도 돌아가신 후에는 혼자서 고생하면서 살았다고요. 그래서 가족이 생긴 게 너무 좋았어요. 여보 만나고 결혼하고 처음으로 내 가족이 생긴 것 같아서 행복했는데 제가 아프니까 폐만 끼치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했어요. 얘야, 그게 가족이야. 아플 때 서로 의지하는 거. 엄마가 미안해. 그동안 진짜 가족처럼 대해주지 못해서. 그날부터 집 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소연이가 먼저 일어나 물을 끓여놓곤 했습니다. 어머니 보리차 끓였어요. 고마워, 얘야. 같이 아침을 먹고 TV를 보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소연이는 제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줬습니다. 사진 찍는 법, 카톡 보내는 법. 어머니 이렇게 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래? 와, 신기하다. 저는 소연이에게 요리를 가르쳐 줬습니다. 김치찌개 끓이는 법, 된장국 만드는 법. 소연아, 이렇게 팔팔 끓여야 맛있어. 네, 어머니. 와, 맛있다. 웃음이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들어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두 분이서 웃으면서 뭐 하세요? 응, 소연이가 드라마 이야기 해주는 중이야. 세상에. 진짜 좋아 보여요. 아들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걱정했겠습니까? 소연이 건강도 점점 좋아졌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고 밥도 잘 먹고 웃음도 많아졌어요. 어머니 이제 진짜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래, 다행이다.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2달이 지났습니다. 소연이는 이제 거의 다 나았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회복이 빠르다고 칭찬했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잘 돌봐주셔서. 무슨 소리야. 내가 잘 버텨준 거지. 퇴원 날짜가 잡혔습니다. 이제 소연이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 차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제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이제 또 혼자 사는 건가? 짐을 싸는 날 소연이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평생 못 잊을 거예요. 얘야, 무슨 소리야. 우리 자주 봐야지. 네, 제가 자주 올게요. 어머니 보고 싶을 거예요. 아들이 짐을 차에 싣고 소연이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안겼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우리 딸. 처음으로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소연이는 자주 놀러 옵니다. 일주일에 2~3번 반찬을 가지고 오거나 그냥 수다 떨러 오곤 합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해드릴게요. 그래, 고마워. 이제는 정말 친딸처럼 편합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소연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불편하다고 거절했다면? 우리는 영원히 서먹한 시어머니, 며느리로 남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불편했던 2달의 동거가 우리를 진짜 가족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고 갈등도 있었고 서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면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가족이란 원래 그런 게 아닐까요? 피로 맺어진 사이도 있지만 시간과 정성으로 맺어지는 사이도 있습니다. 이제 소연이는 제 진짜 딸입니다. 그리고 저는 소연이의 진짜 엄마입니다. 얼마 전 소연이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저 아기가 생겼어요. 눈물이 나도록 기뻤습니다. 그래? 정말? 우리 손주가? 네, 어머니, 제가 산후조리도 어머니랑 할래요. 괜찮으시죠? 당연하지. 엄마가 너랑 아기 다 돌봐줄게. 인생은 참 알 수 없습니다. 반대했던 결혼이 불편했던 동거가 이렇게 아름다운 가족의 이야기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저는 행복합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딸을 얻었고 곧 손주도 만날 테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으니까요.